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17%.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뭐 그냥 별로 없어. 어저께는 MBS에서 19% 나왔고 오늘 갤럽에서 지난주에 비교해 갖고 무려 2%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반응이 그냥 시큰둥해요. 참나. 갤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는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저께 윤석열 담화 및 기자회견이 그 하루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뭐 반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 가야지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긍정평가가 지난주 17에서 19에서 17로 떨어졌고요. 부정도 2% 올라갔습니다. 2% 올라갔습니다. 지금 임기 반환점, 임기 아직 절반 안 됐죠. 절반 아직 안 됐는데 17%면요. 이거는 거의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가 지금 누구냐면은 노태우거든요. 노태우인데 노태우도 이때 10%대 후반부였단 말이에요. 그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아마 노태우보다 더 안 좋을 거고요. 지금 이게 정말 대단하죠. 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17%가 나왔는데 서울이 17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제가 갤럽 볼 때마다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면 벌써부터 10%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10%대로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서울이 너무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항상 평균이 보통 서울과 같거든요. 지금 보면 딱 그렇죠. 평균이 17인데 서울이 17, 경기 인천이 14. 원래 경기 인천이 조금 더 윤석열에게 안 좋게 나오고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과 딱 맞거든요. 원래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대구 경북이 23, 부울경이 28, 평균보다 높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랑 비교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지난주 겁니다. 7월 5째 주. 그때 보면은 평균이 19인데 서울이 22가 나왔어요. 경기 인천은 16 나왔고. 그럼 경기 인천은 맞아요, 이게. 보통 그 흐름과 맞으면. 근데 서울은 22가 나왔어. 평균보다 더 높아. 그래서 이건 되게 이상하다 그랬죠. 말이 안 된다고. 반면에 밑에 대구 경북은 18,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부울경도 20이 나왔고. 근데 이거는 좀 뭔가 다음 주에 가면은 아마 부울경 같은 경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요번에 10% 나오는 바람에 아마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집하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번에 된 거예요, 이렇게. 서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대구 경북, 부울경은 결집을 한 겁니다. 결집을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여론이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집을 한 거예요. 결집을.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가면은 조금 더 결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은. 그런데 이미 이것도 결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70대에서도 33대 이게 높은 게 아니죠. 지금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걸 뿐이지 그 부정하고 비교해 보세요.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모든 직업군 다 합쳐갖고 윤석열 부정이 긍정보다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다만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 중에서만 잘한다가 47, 못한다가 44 이런 것 뿐이죠. 엉망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전업주부들이 29%. 지금 직업별로 보면요. 모든 직업군이 다 10%대인데 주부들만 29. 주부들은 왜 높을까 이렇게. 물론 이것도 높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수에서도 34. 야, 이러면은 이건 절망적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박근혜 탄핵당할 때 거의 그때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윤석열 기자회견 보세요. 정신 못 차렸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김건희가 19%입니다. 이게 밑에 게 지난주 건데 지난주보다 더 안 좋아졌죠. 2%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보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별 얘기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순진했다. 와이프가 새벽까지 내 핸드폰으로 문자 보냈는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거 아니에요. 부인 핑계. 어저께 김건희에 대해서 뭐 사과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내 아내가 너무 순진하다는 순진해가지고 외부에서 온 연락처 모른 척 가라고 다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잖아.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이렇게 그냥 사랑꾼으로 남아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번 갤럽이 상당히 보수 쪽에서는 국힘에서는 이게 긴장해야 됩니다. 어저께 MBS도 있고 지난주 갤럽도 있지만 지난주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지지율 2%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율 2%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국힘당이 갤럽을 보고 정말로 긴장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당 지지율이요. 요번에 3%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4%가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때 9월 둘째 주에 좀 벌어지긴 했지만 요번에 완전 벌어졌죠. 국힘당은 뚝 떨어지고 민주당은 확 올라가고. 이 문제 뭐가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 이슈 말고 정당 이슈로 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특별한 게 뭐가 있었어요? 윤석열 시정연설 오지 않고 뭐 그런 것들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국힘당이 계속 윤석열 비호하려고 그러고 한동훈하고 추경호랑 막 싸우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다 대통령 리스크예요. 대통령이 아니면은 추경호하고 한동훈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당대표가 소집한 모임에 추경호 안 와버리고 추경호 하는 곳에 한동훈 안 가버리고 개판이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건데?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망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갔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런 비호감, 그런 것들이 물론 다음 주 가봐야겠지만 지금은 당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한번 이렇게 분위기 타면요, 윤석열과 함께 이 정당이 완전 연동이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 한동훈이 우리 윤석열 어저께 기자회견 잘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심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잘 된 거야. 나는 또 윤석열도 정신 차리고 국힘도 정신 차려갖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럴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그래서 이거는 국힘당이 굉장히 긴장해야 될 부분이다. 안 그러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하고 디커플링 해야 돼요. 완전히 별도 거리두기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쯤 됐으면 대통령 탈당하라고 해야지. 물론 아직 선거가 없으니까 그냥 지지율 떨어지면 어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뭐 당 지지율 빠뜨리고 국민들로부터 당이 버림받게 하는데 지금 가장 전면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9, 조국신당이 7%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불경에서는 당연히 국힘당이 높습니다. 근데 연령으로 가죠? 연령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연령 다 민주당이 높은데 60대하고 70대에서 당연히 국힘당이 좀 높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냥 대구, 경북, 불경 60대, 70대에서 높다는 거.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 여론조사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차기 대통령 누가 가장 적당하냐 물어봤을 때 이재명이 29, 한동훈이 14,
조국이 5, 홍준표가 4 나왔습니다. 한동훈보다 이재명 대표가 2배 이상 높죠, 2배 이상.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합칠 거니까. 의미가 없는데, 다 합쳐도 지금은 야당이 조국까지 합치면은 34, 그리고 김동연 합치면 36이니까, 여당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민해야 될 부분. 그게 어디냐면은 20대. 확실히 20대에서는 낮아요. 이재명 대표가 20대에서는 10%, 한동훈이 6%, 홍준표가 8%.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한마디로 정확히 말하면 20대 남성들이겠죠. 보수화된 20대 남성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건 숙제예요, 숙제. 숙제. 20대 보수화된 남자애들. 보통 우리가 이찍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애들이 홍준표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0%. 되게 낮아. 되게 낮아. 심지어 70대 같은 경우가 25%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죠. 아주.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아주 낮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문제가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 20대 이찌개들, 나는 그 애들이 별로 그렇게 존중 안 해요. 그것도 어떻게 존중합니까? 이 사고체계가 이상한 애들인데. 전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 얘네들의 사고가 우리가 볼 땐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맞춰주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향했던 가치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수정을 해야 돼. 지금, 윤석열 지지하고, 윤석열에 환호했고, 홍준표 지지하는 그 남자애들, 20대 애들이 얘들 정상입니까? 전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 애들한테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뭘 해줘야 될까? 이게 고민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거기에 맞춰주려니 민주당이 추구했던 가치 같은 것들을 뭐 다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숙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저질스럽고 천박한 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천박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들이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뭐 그런 고민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유튜브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 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피잖아. 그럼 민주당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숙제긴 숙제예요. 숙제긴 숙제. 분명히 20대 남성들 표. 우리 건지 목사님, 숙제 안 하면 돼. 근데 숙제 안 하면은 선거에 지는데 어떻게 해요? 질 수도 있는데. 숙제 안 해갖고 이길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숙제 안 했을 때 그 아쉬운 표 때문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차피 정치에서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겨우 27만 표로 져버리니까 대한민국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선거 때 겨우 27만 표. 겨우. 응? 겨우 그걸 졌는데, 그거로 지금 대가가 얼마나 커요, 지금. 심상정이 80만 표 가져간 거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그냥 윤석열이 겨우 27만 표를 이겼어. 그러면은 뭐 권력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다 가져가갖고 이렇게 엉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이겨야 되니까 이런 20대 남자애들 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을 하길 바랍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이 20대 남자애들 문제가 되게 크긴 크다. 예. 이게 오늘 한국갤럽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갤럽에서 오늘 지지율 17%, 17%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동요가 없다. 그냥 그러려니.
나올 줄 알았어. 그러고 있어요. 야, 이것도 진짜 이상한 현상입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